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SNT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산업 자체가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NT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수주 잔고를 보면 이미 올해에는 매출액 2천억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출액 2천억 원이면은 누가 뭐래도 어닝 서프라이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2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도 유지를 해준다면은 지금의 시가총액 1,200억 원대는 역시나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퇴강 여기다 분석해드렸죠.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성광밴드는 집중적으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대략 지금 한 10% 정도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역시나 이쪽 업계 이쪽 산업에서는 크게 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사이클이 지금 막 불어오고 있다. 혹은 불어오기 바로 직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광고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가 나오면 저 필승에 대한 후원, 저 필승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요. 저 필승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의 뭐 정유라던가 원유 이런 수입량이라던가 혹은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어느 소비량이 거의 줄어들 일이 없었는데 이 전기차가 처음 나올 때, 그러니까 대략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못해도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2035년 이후에 돼서야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돌아다닐 것이다라고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터무니없죠. 오히려 내년부터 혹은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최소 20%가량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될 만큼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 전기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뿐만 아니라 이 배들도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IMO 2020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결국엔 지금까지 썼던 이런 싸구려 언어들은 못 쓰게 된다거나 혹은 스크러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원유를 소비를 줄이기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방법이죠. 사실상 이 전기 자동차 그리고 IMO 2020 규제 이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 원유 소비의 대략 한 45% 이상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좀 시행이 되더라도 원유의 사용량은 정말로 많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선박이 이미 뭐 삼성중공업에서도 LNG 추진선 10척을 수주했죠. LNG 추진선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결국에는 원유 수요량은 이제 이 선박에서도 점차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비행기조차도 이제 전기 비행기를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하고 있고 보니까 항공유보다 전기 배터리에 나오는 이 전기량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유 자체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뭐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만드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이 전기 비행기는 충분히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항공사에서는 이미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됐고 2022년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전기 배터리 이 비행기가 지금까지는 상용화될 수 없었던 점이 배터리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만약에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 운행이 아니라 단기 운행 위주로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전기 배터리 비행기도 좀 상용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항공수의 40% 이상이 단거리 운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주도라던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는 충분히 이제 전기 배터리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LNG 추진선 그리고 전기차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원유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유 소비량은 앞으로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정유사들은 아주 빠르게 이제 화학 섹터로의 그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화력 발전소 역시나 이제 석탄에서 LNG 발전소로 이제 많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LNG의 수요가 그리고 플랜트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플랜트 개발에 대한 그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고 규모 역시나 유일무이,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하게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셰일 업체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정유 업체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LNG 플랜트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란, 사우디 이런 중동 쪽에 대한 투자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이제 LNG 투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큰 산업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다. 이쪽에 대한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제 큰 사이클이 이루어지면서 주가 상승도 상승 정도가 아니라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그리고 중동, 러시아 이쪽에 대한 정유 플랜트 투자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하죠. 특히나 이제 아람코가 이제 IPO를 점차 준비하고 있는데 아람코가 만약 상장한다면은 최대로 1경 시가총액 1경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을 만큼 사실상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도 애플, 삼성전자 2배 이상으로 많이 법니다. 순이익 부분에서도 그렇고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람코가 한국 플랜트에 12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12조 원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시장 전문가라던가 아니면은 일반 투자자들 성견지명이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들의 본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LNG 플랜트가 증가할 것이고 미국 셰일가스 등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정유 화학 플랜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바로 SNTC에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SNTC 같은 경우는 혹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 SNTC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플랜트용 열 교환기, 그러니까 이 플랜트 사업에 꼭 필요한 공냉식 열 교환기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따라서 이 석유 화학이라던가 정유 플랜트, 발전소, 뭐 LNG 플랜트 이쪽에서 보더라도 이 제품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뭐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사이클을 본다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NTC로의 수혜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이제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이라크, 쿠웨이트, 터키, 사우디, 미국, 러시아 이쪽에 대한 한국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SNTC를 투자한다면은 매출의 90%가 공냉식 열 교환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를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 탈지 설비라던가 아니면은 배열해소 보일러, 복수기 이쪽에 대한 수요 역시나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냉식 열 교환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 SNTC가 사업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실적이 좋아지고 있나 안 좋아지고 있나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투자 리스크라던가 아니면은 분석 이쪽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죠. 따라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특히나 이 SNTC가 현금이라던가 아니면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700억입니다. 700억. 부채는 50억밖에 없죠. 특히나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서도 전환사채라던가 유상증자 이쪽에 대한 주주 가치를 주주의 가치, 주가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안 좋은 패턴의 흐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투자하기에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LNG 플랜트에도 이제 열 교환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
이쪽에 대한 천연가스 플랜트라던가 LNG 플랜트, 특히나 이 러시아에서도 이제 2020년까지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SNDC에서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캐나다 역시나 이제 LNG의 40%를 이제 미국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LNG 플랜트를 20개 이상 더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LNG 시장의 20% 이상을 이제 러시아에서 차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 러시아, 미국 역시나 너무나도 큰 사이클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이 이제 플랜트를 개발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SNTC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아람코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GS 칼텍스까지 대부분의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SNTC의 고객으로 이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특히나 전 영상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 KH라고 한국에서도 SNTC의 강력한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H가 매년 이제 부채로 인한 이자율을 갚기도 버거운 상황, 이런 상황에 좀 봉착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파산할 겁니다. 이쪽에 대한 것은 매출보다도 오히려 이자에 대한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SNTC가 유일무이하게 이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다. 물론 성한밴드, 태강, 하이로코리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쪽에서 SNTC는 열 교환기이고 다른 쪽에서 배관이라던가 파이프 이쪽에 대한 수혜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SNTC를 지금은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SNTC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SNTC 같은 경우는 못해도 이제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좀 사이클을 잘 살피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영위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우디라던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 정유사들 역시나 화학 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큰 사이클이 내년부터는 반드시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얼마나 더 싸게 살 것인가, 얼마나 더 저평가된 때에 투자를 할 것인가가 주요 이제 맹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우디에서도 100%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는 SNDC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도 SND 이제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러시아, 캐나다 이쪽에 대한 수혜 외에도 사우디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전 세계 글로벌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특히나 환율이 이제 수출업종이기 때문에 이 환율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영업 레버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출업종은 당연히 환율이 오를수록 좋은 겁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더 큰 매출액 2천억 원을 보고 있지만 사실상 2천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그쪽이 환율에서도 역시나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생산량이라던가 수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을 반드시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SNTC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자, 필승의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좀 보시면서 제 영상을 참고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제 영상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가능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니죠. 사지 마세요. 자, 일단 매수 범위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아본다면 이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좋은 길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한 이 라인 대가 괜찮은 이제 범위가 될 수 있다. 대략 16,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가 굉장히 좋은 이제 분할 매수 범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도 역시나 이제 이런 16,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해 나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16,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가 강력한 이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 분할 매수 범위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좀 빠져준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사이클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TC가 이미 부족해지는 것보다도 가격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성광밴드보다는 덜 올라왔죠, 아직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S&TC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